Ready, go! 자, 그래 봅시다. 자, 이제 설 연휴 지났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고요. 이제 한 보름만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네. 자, 볼게요. 자, 여기는 맨 처음에 지각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각. 지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하죠, 땅. 지각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원소가 산소, 그 다음이 규소. 그 밖에 앞글자 따서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 그래서 삼규, 알, 철, 칼라, 칼마 이렇게 해서 외워도 되는데, 근데 그 뒤에 것까지는 보통 잘 안 나오고, 응? 너네가 꼭 외워야 될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각에 산소하고 규소가 제일 많다. 그럼 얘네들이 결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에 돌이 되거든, 돌. 돌을 광물이라고 해요, 광물. 그래서 얘네가 결합한 광물을 뭐라 그랬냐면은 규산염 광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염이 뭐냐면 보통 고체 같은 거를 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규소, 산소가 결합한 고체 광물, 돌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길거리 가다가 돌을 줍거나 또는 땅 속에 돌을 캐면은 대부분 다 그 안에 원소들이 산소, 규소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다른 원소도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얘가 제일 많다.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면 이제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 그 밖에 미생물들, 이런 생명체들은 제일 많은 원소가 산소고요. 그 다음이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질소,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소 중에 탄소가 생명체 물질의 기본 뼈대가 돼요, 뼈대. 그래서 탄소에 다른 원소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 돼요. 그래서 탄소가 기본 뼈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탄소 화합물 이렇게 얘기해요. 화합물이라고 그러면 이제 결합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탄소에 다른 원소들이 결합해서 탄소 화합물, 이게 이제 생명체의 기본 물질 재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책에 이렇게 복잡하게 좀 나왔는데, 요거 두 가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공통점은 지각이나 생명체 중에 어떤 원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제일 많죠. 지각에도 산소가 제일 많고 생명체에도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 산소가 가장 많은데, 가장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산소가 가장 많은 이유는 산소가 다른 원소들하고 반응을 좀 잘해요. 반응을 잘한다는 거는 얘네들이 지 혼자 있지 않고 다른 거랑 결합한 상태로. 그러니까 지각에는 산소가 규소랑 결합한 상태, 생명체에는 산소가 탄소랑 결합한 상태, 이렇게 결합한 상태로 존재를 잘해요. 그래서 책에도 있겠지만 지각 생명체에 산소가 가장 많은 이유는 산소가 다른 원소와 또는 다른 물질과 화학 결합,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네? 원소와 결합을 잘 하기 때문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죠. 하기 때문. 그래서 요거 적어준 게 여기 책에 이제 써 있을 거고요. 써 있을 거고 여기에서 굳이 뭐 하나 밑줄 그면은 요거 지각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유는 산소가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외우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은 뭐 배울 거냐면 이 지각 속에 있는 규산형 광물하고 생명체를 이루는 탄소화합물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에 배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학교 가면 이제 시험 볼 테니까 에이구 또 뭐 또 멘트카가 나오고 제주도 제주도 가본 지 오래됐다. 한 번도? 진짜로? 제주도를 안 가고 해외를 다녔나 보네? 네. 해외는 많이 가봤어? 네, 해외는 많이 나왔고요. 오유, 해외를 많이 가봐보고. 제주도도 가면은 멋있는 데가 많죠. 지호되니? 안 돼? 응. 자, 규산형 광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규산형 광물은 규산염 다 했죠?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한 광물 돌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결합하고 있냐면 얘가 결합하고 있는 게 조금 어려워요. 너네들 볼 때 어려운 거는 짜증나는 거죠. 좀 짜증나게 결합하고 있는데 자, 규소가 니네 원자 번호가 몇 번일까? 규소 20번까지 이제 못 외운 사람 없을 거야? 다 외웠죠? 하경이 세고 있는데 몇 번? 아직 못 셌어? 잠시만요. 아니, 숫자가 규소가 안 돼. 몇 번이야? 숫자가 안 돼. 숫자를 안 썼어. 14번이에요. 12번, 잠시만요. 14번이야. 아, 그럼. 그치? 14번. 너네 시험 보거나 이럴 때 헷갈리면 안 돼. 순서대로 잘 세야죠. 수, 헬, 리, 배, 붕탄, 질산, 풀, 레, 나, 마, 알, 규. 응? 규. 14번. 그 기소가 14번이니까 자, 기소가 이렇게 있어요. 14번이니까 원자일 간에 양성자가 14개가 있고요. 겉에 전자도 14개인데 계속 배웠듯이 옥텟 규칙에 따라서 전자가 2, 8, 4 맨 바깥쪽에 4개 존재하죠. 2, 8, 4, 4개 또 하나, 둘, 셋, 4개. 자, 그러면 얘가 바깥쪽에 원자와 전자가 4개니까 얘가 안 정해지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저번에 배운 것 같이 이온이 되든지 또는 뭐 공유결합을 하든지.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러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이온이 된다 그러면 바깥쪽에 4개가 있으니까 4개를 받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죠. 근데 누가 더 편할까? 받는 게 편할까? 버리는 게 편할까? 버리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받으려면은
어디선가 이렇게 전자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소가 맨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 4개를 버려버리면 몇 플러스가 돼버리지? 4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죠? 원래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를 4개 버렸으니까 양성자가 4개 더 많아지잖아. 4 플러스. 그러면 산소는? 산소는 몇 번? 8번이에요. 8번이니까 2, 6. 원자과는 이제 6개예요. 6개. 그럼 6개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그럼 얘는 6개니까 6개 버리는 게 편해? 2개 얻는 게 편해? 얻는 게 편하죠? 2개. 그럼 얘는 2개 얻으면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온이 됐을 때 얘가 4 플러스 얘가 2 마이너스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데 요 규소 이온에다가 요 산화이온 음이온이 4개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런 식으로 달라붙어서 광물 돌 속에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은 얘가 달라붙으면은 규소 하나에다가 산소 4개가 달라붙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4 플러스고 2 마이너스짜리가 4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4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없으면 정기적으로 0이 되죠? 그리고 이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될까? 4 마이너스가 되겠지. 맞니? 조금 어려워. 잘 봐.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보면은 규소가 이온이 되면은 4 플러스 산소가 이온이 되면 2 마이너스. 그래서 광물 속에 이 규소산소가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할 때 이 4 플러스짜리 규소 하나랑 2 마이너스짜리 산소 4개가 이렇게 결합한 상태로 돌 속에 광물 속에 존재를 하거든. 네? 그러면 정기적으로 다 더해 보면은 4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됐어? 그럼 얘가 음이온이야. 음이온이니까 땅 속에 있는 뭐 다른 양이온, 뭐 예를 들어서 뭐 칼슘이나 뭐 철이나 다른 양이온하고 얘가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귀산형 광물로 존재를 해요. 물론 얘가 4-니까 만약에 2 플러스짜리랑 결합한다 그러면 얘가 2개가 붙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귀산형 광물의 결합 그래가지고 음전하를 띠는 귀산염 3연체가 음전하 요거 마이너스를 띠는 요거 4개 결합한 거를 귀산염 3연체라고 합니다. 귀산염 3연체. 그러니까 면이 4개가 나온다는 거야. 얘가 결합한 모양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면이 이쪽에 하나, 둘, 뒤에 셋, 아래 넷. 네? 면이 4개가 된 3연체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귀산염 3연체 음이온이죠. 음이온. 그래서 음전하를 띠는 귀산염 3연체가 땅 속에 있는 다른 양이온하고 결합해서 귀산염 광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됐어? 이해했어? 다시 얘기 안 해도 돼? 안 되면 얘기하세요. 내 창피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규소 산소 4개랑 결합을 해서 음이온이 되고요. 얘 음이온이 땅속에 있는 다른 양이온들하고 결합을 해서 귀산염 광물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른 귀산염 3연체와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거야. 규소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그리면 기소 하나에 산소 4개가 이렇게 붙어있거든? 붙어있는데 얘가 이 산소를 같이 쓰면서 또 옆에 또 붙어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이온 상태로 결합을 했거나 하면서 얘를 보면은 이쪽에 이제 규산염 3연체가 있어. SI 같고. 응. 누나요. 누나? 아이고. 우산 쓰고 왔어? 아니요, 먹고 왔어요. 갖고 왔어? 문자를 잘못 이해했구나. 정정수업 9시.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냥 정상서. 책 있어? 네. 책 꺼내보고. 그리고 지연이가 늦는 학생이 아닌데 오늘 왜 안 올까? 아이고 눈 맞아서 어떡해. 괜찮아요. 아이고 닦을게. 휴지 깎으면 머리 하얗게 달라붙고. 괜찮아? 많이 안 맞았어? 많이 하는데. 모자를 쓰고 오지. 어떻게 다니? 62쪽. 오늘 눈 조금 온다 그랬어요. 엄청 많이 나? 그래요? 아, 저 어떻게 다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자, 다시 한번 보면은 규소 하나에다가 산소 4개가 이렇게 결합했는데 이게 규산염 3인체.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보기 좋게 그냥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이쪽에도 규소 하나랑 산소 4개, 규산염 3인체. 그럼 또 여기에 또 규소 하나랑 산소 4개. 이런 식으로 규산염 3연체. 그래서 규산염 3연체, 규산염 3연체, 규산염 3연체가 가운데 뭘 같이 쓰고 있어요? 네, 산소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규산염 3연체와 이쪽 규산염 3연체가 산소를 같이 쓰고 있죠. 요 말이야. 그래서 다른 규산염 3연체와 산소를 같이 쓰면서 공유하면서 결합해서 이게 또 규산염 광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면서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 이거를. 책을 보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지각 속에 이제 광물 돌들은 규산염 광물인데 규산염 광물은 규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3연체가 기본 구조야. 규산염 3연체가. 그럼 규산염 3연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잘 안 보이겠지만 규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4 플러스, 산소가 원자과 전자 6개니까 2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규산염 3연체고, 규산염 3연체는 음전하 이렇게 마이너스 띈다 했어요. 다 결합하면 그러면 이 음전하가 즉 규산염 3연체가 땅속에 있는 다른 양이온하고 결합해서 결합해서 광물이 되는 거야. 규산염.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규산염 광물 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밑에 보면은 규산염 광물의 종류들이 나와요. 아까 사진 안 찍었다. 선생님이 살 때 또 쉬다 오니까 또 사진 찍는 거 또 까먹었네. 자, 밑으로 한번 가면은 넘어갔더니 너네도 오랜만에 수업할 테니까 적응하라고 좀 천천히 얘기하니까 천천히 잘 보시고. 지연이 혹시 목요일날 학교 가니? 오라 그랬어? 인대정도 알려주고. 어? 인대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
지은이 무슨 학교지? 아, 채은이 고전이야? 뭐냐? 내일이 언제 가? 목요일에 목요일날? 몇 시에 오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아침 9시. 나 채은이는 9시라고 했고. 9시 40분. 아, 9시 40분. 찾아보고. 저기 하경이하고 지혁이는 이번 주 뭐 학교 가는 날 있어요? 저희는 끝났어요. 대학 때까지. 계약 때까지 안 가고. 하경이는? 저는 학원 오는 날이 어? 학원 오는 날이랑 안 겹쳐요. 안 겹쳐? 그래요? 아이고, 그럼 또 목요일에 2명이나 또 빠지네? 좀 이따 한번 보자. 자, 규산형 막물의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의 구조인데요. 요거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다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되냐면은, 선생님, 네? 다음 주 화요일에 학교 가는 화요일로 가? 왜? 구독과를 교복 받으러? 교복을 학교에서 줘? 학교 들어가는데 그래? 11시 넘었을 좀 늦을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자, 조금 이따가 선생님하고 시간표 좀 상의 좀 하자. 자, 일단 진도 좀 나가고. 자, 그래서 규산형 막물은 크게 이렇게 5가지 구조가 있어요. 독립형. 독립형은 뭐냐면 아까 배웠던 규소 하나에다가 산소 4개 결합한 거 있죠. 규산염 3연체. 얘가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안에, 광물 안에 규산염 3연체, 규산염 3연체, 규산염 3연체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형태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형. 이렇게 이루어진 대표적인 돌이 감남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이게 짜증나게 외워야 돼. 독립형 감남석. 응? 그래서 여기 보면 독립 3연체 구조. 아까 이게 규산염 3연체라고 그랬죠? 얘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있다. 감남석. 반사슬 구조는 뭐냐면 요 규산염 3연체, 규산염 3연체, 규산염 3연체 얘네들이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일자로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한 줄. 한 줄 직선 모양. 사슬이라는 게 너네 이렇게 뭐랄까 목걸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사슬이잖아. 그래서 사슬이 단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한 줄의 사슬 모양. 대표적으로 휘석. 그다음 복사슬. 복이라는 게 이제 복수. 2개라는 거고요. 2개. 그래서 여기 규산염 3연체, 규산염 3연체, 규산염 3연체 얘네들이 쭉쭉 연결된 이 사슬이 한 줄, 2줄. 이렇게 2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2줄의 직선형 구조. 예, 복사슬. 대표적으로 각섬석. 이 돌의 이름 있잖아요. 이거 6가지. 요거를 너네 중학교 때 잠깐 나오거든. 1학년 때. 기억나는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 이걸 조항광물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뭐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광물, 돌 중에 가장 많은 6가지. 가장 많은 6가지 이걸 조항광물이라고 해요. 그 중에 장석이 제일 많아요. 지구상의 돌 중에 장석이 한 50% 정도, 절반 정도. 자, 그 중에 복사슬 구조로 갖고 있는 게 각섬석. 그 다음에 판상은 얘가 이렇게 규산염 3연체가 사슬 모양으로 결합하고 있는데 얘가 또 위아래로 이렇게 결합해서 한 개 판, 한 개 판같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걸 판상 구조. 그다음 평면 구조, 평면같이 돼 있다. 대표적으로 흑음목. 그다음 망상 구조는 뭐냐면 얘가 이 그림같이 덩어리로 뭐 옆으로, 위로, 아래로, 앞뒤로 이렇게 덩어리로 존재하는 게 이것도 규산염 3연체 결합하고 있어요. 덩어리로 결합하는 게 망상 구조. 그래서 입체 모양이다. 입체 구조. 대표적으로 석영,
장석 이런 돌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외우기가 힘들 거예요. 망상구조는 뭐 석영장석, 환상구조는 흑음모. 외워도 금방 까먹겠지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시험 때 가서, 시험 때 막바지에 가서 망상구조 이런 돌, 환상구조 이런 돌, 요거는 좀 외우시면 되고요. 그림이 선생님이 막 써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독립형은 귀산염 삼연체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광물 안에 있는 거, 반사슬은 한 줄, 복사슬은 두 줄, 환상은 한 평면, 망상은 이런 덩어리. 네? 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보자, 봐봐. 세윤이 뭐 온라인 수업 들어야 돼? 아니까 너 없잖아 이제. 자, 추가적으로 알아두면은 요 감남석하고 석영장석은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주면 돌에 꽝꽝 돌을 두드리면은 아무런 모양 없이 깨지는 성질이 있어요. 깨짐. 그러니까 이 돌을 꽝꽝 두드리면은 어떤 일정한 모양이 없어. 부서지는 게. 일정한 모양 없이 산산조각 나는 거를 깨진다 그러고요. 요거 세 가지는 외부에서 힘을 주면은 쪼개지는데, 쪼개진다라는 거는 이 어떤 모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진다는 거는 일정한 모양이 없더라. 그 다음에 쪼개진다라는 거는 일정한 모양이 있더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안에 있는 구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런 휘석, 각삼석, 흑음모 얘네들은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어떤 모양이 있죠. 이렇게 한 줄, 또는 두 줄, 또는 뭐 이렇게 판상? 뭐 어떤 모양이 있잖아, 안에 구조가.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주면 대표적으로 이 흑음모 같은 경우에는 돌이 여기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있는 이런 모양이니까. 네. 흑음모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판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힘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양파 껍데기 같이 요 한 개 판씩 이렇게 떨어져. 응? 그러니까 위에 판 떨어지고 밑에 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이렇게 안에 구조가 이런 모양으로 구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물 안의 구조가 일정한 뭐 어떤 모양의 구조가 있으면 얘네들은 외부에서 힘을 주면 이 돌에게 일정한 모양으로 쪼개지는 그런 성질이 있고, 근데 얘네들은 어때? 결합하고 있는 게 일정한 모양이 없죠. 그럼 얘네들은 힘을 주면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작은 덩어리, 큰 덩어리 막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부서져. 응? 깨져.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봐봐. 이 독립형은 귀소 하나에 산소 몇 개가 결합하고 있니? 4개가 결합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 뭐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데, 그 귀소 하나당 산소가 4개가 결합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독립형이야. 잘 봐, 채훈아 이거 어려워.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면 요거 우리 뭘로 할까? 반사슬 한번 보자. 반사슬은 귀소 하나에 산소 4개가 결합하고 있는데 얘가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 산소를 같이 쓰죠. 네? 같이 쓰니까 여기에서 귀소하고 산소의 개수를 따지면 지금 요거 2개만 볼 때 귀소가 몇 개야? 2개죠. 산소도 몇 개야? 7개죠. 요거 2개만 봤을 때는, 그치? 네. 그럼 아까 처음에는 귀소하고 산소가 1대 4.
2대 8이었죠. 2대 8.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산소를 같이 쓰면서 공결합해버리면 2대 7. 산소의 비율이 떨어져요. 귀소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얘가 점점 복잡하게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중간에 산소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귀소에 비해서 산소의 비율이 자꾸 떨어져. 산소를 같이 쓰니까. 그래서 가장 복잡하게 결합하고 있는 게 누구야? 무슨 구조야 지금? 망상이죠? 그래서 망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 망상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귀소하고 산소의 비율이 1대2 정도밖에 안 돼요. 1대2. 이 비를 뭐 외워도 되는데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봐봐. 1대2라는 거는 얘는 귀소 하나당 산소가 4개 붙어 있죠. 근데 이게 망상. 막 복잡하게 결합을 하다 보면 산소를 중간에서 같이 쓴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귀소 하나당 산소가 몇 개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야? 2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귀소에 비해 귀소와 결합한 산소의 비율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요 4개 결합하고 있다가 이렇게 2개, 그치? 귀소와 결합한 산소의 비율이 적어진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상 구조가 귀소에 비해서 산소가 가장 적게 결합하고 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적어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짜증나면은 적어주는 거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해를 하고 외울 거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탄소화합물인데, 자, 탄소화합물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이 되는데, 탄소가 기본 뼈대가 돼요. 거기에 이제 다른 원소들이 결합하고 있는 게 탄소화합물인데, 탄소화합물. 탄소가 몇 번일까? 6번이죠, 6번. 수헬, 리베, 붕탄. 네? 6번이야. 6번이니까 전자가 안쪽에 2개, 바깥쪽에 4개. 그치? 아까 귀소하고 똑같이 얘가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4개. 하나, 둘, 셋, 4개. 그럼 얘가 다른 것들이랑 공유결합을 이렇게 4개를 할 수가 있거든. 4개 해야지 얘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면서 안정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탄소가 공유결합을 4개 할 수 있어. 이 자리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탄소화합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탄소화합물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서 우리 복잡한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로 적합해요. 그러니까 너네 우리 생명체 같은 경우에 안에 구조들이 또는 물질들이 굉장히 종류도 많고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거든. 그 복잡한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로 탄소화물이 원체 다양하니까 적합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왜 다양하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 탄소가 공유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어? 4개 할 수 있죠. 4개까지. 4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굉장히 다양해져. 그 다음에 또 결합의 또 종류가 다양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탄소화물에서 탄소가 기본 뼈대가 된다 그랬는데 탄소끼리 이렇게 하나 결합할 수도 있고 2개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3개 결합할 수도 있어요. 공결합. 그러니까 전자를 이렇게 같이 쓰는 공유결합을 이렇게 선으로 갖다 이렇게 표시한다. 저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네.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탄소가 요거 탄소끼리 하나 공유결합하면 요거를 단일결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개 두 쌍 공유결합하면 요건 뭐라 그래? 이중결합이에요. 3쌍 공유결합하면 3중결합. 4중결합부터는 없어요. 그러면 탄소가 공결합을 4개 해야 되니까 탄소끼리 하나씩만 했으면 여기 이 자리에 또 다른 게 이렇게 공결합해서 붙어야 돼요. 이 자리에 또 다른 게. 그러니까 탄소화물이 탄소에 다른 원소, 산소, 수소, 산소, 질소, 인황 여러 가지가 막 불러붙어 있는데 탄소화물들은 이 자리에 다른 것들이 붙어서 탄소화물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얘는 탄소끼리 이중결합했으니까 결합을 2개 했으니까 탄소 하나당 결합을 4개 할 수 있다 그랬죠. 4개 해야 되거든. 그럼 얘가 2개 했으니까 하나, 둘, 이 자리에 또 딴 게 붙는 거야. 그래도 하나, 둘. 그러면 탄소가 공결합을 4개 할 수 있죠. 지역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역이 됐어? 그럼 얘는 탄소끼리 결합을 3개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하나만 또 딴 게 붙으면 된다. 그러면 탄소가 공결합을 4개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합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결합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 또 3번째, 얘네들이 결합하고 있는 또 모양이 다양해요. 그래서 탄소가 결합을 할 때 이렇게 쭉쭉쭉쭉 일자로 결합한 거를 사슬 모양이에요. 사슬. 물론 탄소가 결합을 4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딴 게 이렇게 붙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사슬 모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사슬에 옆에 이렇게 가지가 튀어나온 것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이제 가지 모양이에요. 가지 모양. 물론 이 자리에 또 딴 게 이렇게 결합해야 돼. 이렇게 공결합 4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 모양. 그 다음에 다른 걸로 하면은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 또 결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제 고리 모양이에요. 고리 모양. 고리 모양. 반지꼬리 같이 이렇게 고리 모양. 그래서 이게 사슬 모양, 그 다음에 주 사슬의 옆에 가지가 튀어나온 것 같은 가지 모양, 그 다음 뺑 둘러가면서 고리 모양. 물론 이게 공결합 4개 하니까 딴 게 이렇게 붙어니? 네? 좀 복잡하죠? 딴 게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게 모양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생명체는 굉장히 복잡해. 안에 있는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탄소화물이 공유결합도 4개 할 수 있고, 결합의 종류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기 때문에 탄소화물들은 무궁무진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을 만들 수가 있어서 복잡한 생명체를 이루는데 유리한 물질이다. 네? 그래서 생명체 안에 탄소화물로 되어 있다. 이게 사슬 모양만 하더라도 하나, 둘, 3개가 사슬, 4개가 사슬, 5개가 사슬, 6개가 사슬, 7개가 사슬, 굉장히 다양하죠. 가지도 어떻게 돼? 가지도 이런 가지 또는
뭐 이렇게 뻗쳐져 있어서 뭐 여기에도 가지가 튀어나와 있고 여기에도 가지가 튀어나와 있고 뭐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고리도 뭐 6개가 고리, 4개가 고리, 뭐 3개가 고리 뭐 굉장히 다양하겠죠. 결합도 마찬가지야. 결합도 뭐 탄소끼리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데 뭐 여기는 이중결합, 여기는 단일결합, 뭐 여기에는 뭐 삼중결합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양하게 또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화물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책으로 정리할게. 보자. 자, 탄소화물은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의 뼈대에 다른 원소들이 여러 가지 원소가 공유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생명체 안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지방 같은 거 얘기하고 핵산이 그 유전물질, DNA나 RNA 네? 그래서 복잡한 이런 물질을 이루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탄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최대 4개와 공유결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탄소가 생명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자를 만드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밑에는 대표적으로 메테인 하나 나와 있는데 할 수 있을 거예요. 메테인이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죠. 거기에 수소가 1번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야.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하면은 서로서로 안정해지는 거죠. 탄소는 8개 되고 수소는 2개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탄소화물이 될 수가 있죠. 뭐 이런 거 같이 뭐 메테인은 대표적인 뭐 예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더라. 뭐 그런 얘기고 밑에는 뭐 또 그림이 좀 나오는데요. 다 그렸던 그림이야. 다 그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거 무슨 모양? 사슬. 요거는 주사슬에 옆에 가지가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모양. 이런 거 이제 뭐 고리 모양. 그 다음에 단일 결합도 할 수 있고 이중결합, 삼중결합, 탄소끼리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자, 밑에 3문제 있는데 풀려져 있는 사람은 전에 옛날에 풀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요. 안 풀려져 있는 사람은 빨리 한번 풀어보고 풀려져 있는 사람은 기억나는지 다시 한번 봐봐. 자, 여기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해서 지금 좀 소개되고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생명체는 뭘로 되어 있다? 탄소, 화합물 네? 탄소화합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탄소화합물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탄소에 뭐 수소나 산소, 질소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 탄소 뼈대에 붙어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생명체 안에 모두 다 탄소화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을 크게 2가지로 또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기물하고 유기물. 이건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무기물, 유기물. 다 알고 있을 텐데 무기물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탄소가 없는 것 또는 뭐 1개 정도 갖고 있는 것. 탄소가 없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거. 탄소가 하나 있다 그러면 뭐 메테인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무기물이야. 탄소가 보통 없는 거 얘기해요. 없는 거. 그러면 요 중에서는 지금 탄소가 없는 게 요거. 물은 탄소가 없죠. 무기염류. 여기도 탄소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 뭐야? 무기물. 네? 무기물.
그럼 유기물은 탄소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보통 2개 이상. 그러니까 탄소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도당. 탄소 6개나 붙어 있죠? 뭐 그 밖에,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탄소가 많이 붙어 있는 거 유기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니네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서 이제 뭐 문제 같은 데 나올 텐데 유기양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유기양분이라고. 그러니까 탄소가 여러 개 붙어 있다는 얘기.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무기양분. 탄소가 없는 무기양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기물, 유기물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말 뜻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무기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없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 지식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물은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죠. 사람의 경우에는 한 몇 퍼센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3분의 2 정도 되죠. 3분의 2. 근데 사람이 늙어갈수록 물의 함량이 좀 줄어든대요. 아기가 물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물이 제일 많다기보다 그러니까 몸 전체 중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아기가. 그리고 자꾸 늙어갈수록 몸 전체 양 중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비열이 크다라는 거는 온도가 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래서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가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할 때 좀 유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무기물부터 먼저 보자. 무기염리는, 그러니까 무기염리는 무기. 탄소가 없다는 얘기야. 탄소가 없다. 염이 보통 고체 같은 거 염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탄소가 없는 고체 종류들. 인, 칼륨, 칼슘, 나트륨 이런 거 보면 탄소 없죠. 대표적으로 너네 칼슘이 몸에서 무슨 성분 되지? 뼈나 이의 성분 된다 그랬죠? 그래서 탄소가 없는 뭐 고체 같은 그런 종류들. 뭐 생리작용이라고 하면 뭐 우리 몸에서 뭐 화학작용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영양소가 탄단지잖아. 탄단지. 네? 탄단지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몸에서 소화가 되면서 에너지를 내죠. 이렇게. 그래서 탄단지를 먹어야지 몸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물은 안만 먹어봤자 몸에서 에너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응? 그래서 배고플 때 물을 많이 먹으면 그 당시는 물이 윗속에 많이 차니까 배부른 감이 느껴지지만 몸에서 에너지 나오질 않죠. 그래서 탄단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그 중에서 탄수화물이 중학교 때도 배웠듯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의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그래서 하루 중에 탄수화물 제일 많이 먹잖아요. 밥, 빵, 그치? 네. 가장 많이 먹는데 몸속에는 이 탄수화물의 양이 적어요. 왜? 대부분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 에너지 내는데 거의 다 쓰이죠. 그리고 몸속에는 조금밖에 안 남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한 번씩 배워요. 탄수화물에 또 종류가 있어요. 여기 2학년 때 보면 또 자세하게 배우는데 포도당들이 막 결합해서 탄수화물 되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종류에 뭐 녹말, 셀룰로스, 뭐 글리코젠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참고삼아 봐도. 선생님 항상 얘기하듯이 참고삼아 보라는 거는 1학년에서는 굳이 잘 나오진 않는데 문제 같은데 혹시나 하니까. 그 다음에 단백질도 에너지고 효소, 근육, 항체 이런 데 단백질 성분이 있죠. 효소는 이제 뭐 소화효소 같이 몸에서 좀 화학 반응을 좀 도와주는 물질, 근육세포, 항체는 이제 병균 같은 거 물리쳐주는 그런 물질. 그래서 뭐 종류에는 뭐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뭐 콜라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지질은 세포막.
세포의 막이 있잖아. 거기 이제 밑에 그림에 다음 시간에 나오겠구나. 세포 막에 보면은 뭐 임지질이라는 지질 성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방이 중성지방 요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질 성분 중에 기름 종류 중에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도 있고. 핵산은 유전 물질이죠. DNA, RNA.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 그래서 너네 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놈이 DNA 또는 자기 몸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놈이 있어요. 그거는 RNA. 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할 거고. 그래서 이 메뉴에 나온 거는 그냥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놓은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두 가지, 단백질하고요, 요 핵산. 요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요거 두 가지가 몸에서 중요한 기능들을 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 만약에 학교 시험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요 표는 안 나와요, 거의. 네? 이건 안 나오고요. 이 내용은 밑에 있는 이제 단백질의 구조 특성, 자 오른쪽에 있는 핵산의 구조 특성, 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할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아, 공부 좀 자기가 스스로 좀 느껴서 해야 되겠다 하고서 해야 돼. 어? 옆에서 자꾸 간섭하고 선생님이 짜증내고 그러면 너네도 짜증만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단점이 뭐냐면 승질을 잘 못 내가지고 니네 문제 안 풀고 그러면 막 승질 내고 때리고 남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세윤아, 그런 거 이용하지 말고요. 어? 공부는 니네가 해야 되는 거고, 니네가 할수록 성적 잘 받으면 니네가 좋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제발 느끼고 좀 하세요. 네? 알았지? 앞에서부터 안 푼 거 있으면 풀고, 앞에 거라도 질문 생기면 체크하고 다음 시간에 물어보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68페이지 나가는데 10쪽에 있는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 걸 모르겠어. 네? 그럼 질문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애들은 그 10쪽의 문제를 물었을 때 그걸 복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잖아. 그러니까 질문하고. 알았니? 앞에 내용 자꾸 까먹으니까 복습할 수 있어.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지연님은 조금 남고, 딴 사람은 가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